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남북전쟁이 시작된 1861년 미국을 긴장시킨 트렌트호 사건의 경과와 신생국 미국이 외교적 비굴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합중국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엄밀히 말해 남부연맹은 미합중국에 대한 일종의 반란 상태였지요. 따라서 남부연맹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는 미합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나 편의상 북부연합이라는 표현도 병행해서 사용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합중국 즉 북부연합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남부연맹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움직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는 여러 차례 남부연맹을 지지하는 듯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의 와중에 있었고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이 바로 섬유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연맹은 유럽 섬유산업의 필수 원료인 면화를 무기로 삼아 유럽 국가들로부터 전쟁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또는 최소한 남부연맹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862년 5월에 이르러 계속된 북부연합의 남부지역에 대한 해상봉쇄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요. 해상을 봉쇄당한 남부의 면화 수출이 전쟁 이전과 비교하여 3분의 1로 줄어들자 영국과 프랑스의 섬유산업이 타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섬유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국의 랭캐셔 지방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공장에서 해고된 프랑스 노동자들의 불만도 점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면화 수입 문제로 공경에 처한 영국과 프랑스는 은연중에 북부의 패배를 바라고는 있었지만 동시에 남부를 승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이른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어느 편의 승리도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영국의 보수 정권은 그들의 표현대로 미국의 극단적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실패하기를 은연중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국력을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만약 미국이 양분된다면 가장 이득을 볼 나라는 영국이며 따라서 영국은 남북전쟁의 결과를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버릴 정도였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당시 멕시코에 친프랑스 허수아 비정권을 세워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우호적인 남부연맹과 국경을 맞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쟁 초기에 남부연맹을 승인하려 하였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남부연맹의 독립을 승인한다면 영국 역시 이를 따를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북부연합을 긴장시켰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분열을 바라는 서유럽과는 달리 러시아는 북부가 승리하여 통일된 미합중국이 영국을 견제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북부연합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 트렌트호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이었지요. 이런 국제관계에서 남북전쟁 초기인 1861년 11월 8일 유럽의 지원이 시급하였던 남부연맹 정부는 메이슨과 슬라이델을 영국에 파견하여 남부연맹에 대한 군사적 지원 내지는 최소한 외교적 인정이라도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국적의 우편 및 화물운송선인 트렌트호는 1800톤급 증기선으로서 여객도 60명을 태울 수 있는 여객선 겸용에 배였습니다. 마침내 메이슨과 슬라이델 두 사람은 남부정부 데이비스 대통령의 신임장을 들고 트렌트호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트렌트호는 지금의 바하마해협 근처의 해역에서 북부연합의 함선인 센제신토호에 발견되어 사절단의 두 대표가 체포됨으로써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센제신토호의 함장인 윌크스가
남부연맹의 사절단을 체포한 행동은 북부연합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일이었지만 이후 사태는 남부연맹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이는 북부연합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도 했지요. 사실 유럽 국가들이 남부의 외교적 노력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남부연맹 사절단의 메이슨과 슬라이델은 북군 수병들에게 체포되어 가면서도 오히려 쾌재를 불렀습니다. 영국 군함을 수색해서 외교사절을 체포한 일로 인해 북부연합과 영국의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남부연맹의 외교적 목적이 보다 빨리 달성되리라 본 것이지요. 메이슨 일행이 생각한 대로 영국의 국기를 달고 항해하던 배가 미합 중국 군함에게 정지당해 납포당하고 게다가 미합 중국의 군인들이 강제로 승선하여 승객의 일부를 체포해 갔다는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영국의 조야는 미합 중국을 응징하자는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리하여 분위기는 거의 전쟁 선포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기 전 미합 중국의 국무장관 수어드는 유럽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외교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수어드가 밝힌 미합 중국의 외교적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미합 중국은 남부연맹이라는 국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부의 반란을 진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남부를 승인하는 어떠한 행위도 미합 중국에 대한 적대 행위이자 내정 간섭으로 간주할 것이다. 수어드는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유럽 각국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윌크 3장이 트렌트호를 납포하고 남부연맹의 사절단을 체포하자 미합 중국은 외교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윌크 3장의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가 되려면 미합 중국의 함선이 적국, 즉 남부연맹을 돕는 제3국의 함선을 납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남부를 반란 세력이 아닌 적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는 워싱턴 행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외교적 형세가 매우 불리하게 된 것을 인정해야만 했지요. 이후 영국 정부는 미합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고 체포된 남부연맹의 외교관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은 자국의 식민지인 캐나다와 서부 대서양에서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기 시작해 거의 전쟁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영국 주재 공사였던 찰스 애덤스가 마쿠에서 외교교섭에 나서 영국의 전쟁 선포를 저지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 찰스 애덤스는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의 아들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부연맹에 동정적이었던 영국의 여론을 노예해방을 주장하는 북부연합을 지지하도록 바꾸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영국과 전쟁을 할 여력이 없었던 미국 정부는 결국 메이슨과 슬라이델을 석방하였으며 윌크 3장의 행위는 미합 중국 정부의 공식 승인이 없었던 독단적 행동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남북전쟁이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국력이 약해 서러움을 겪고 있던 신생국 미합 중국으로서는 남북으로 갈려 집안싸움을 함으로써 더 큰 외교적 비굴함을 감수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국제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절한 외교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동맹과 외교적 협상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트렌트호를 납포한 센제신토호는 뉴욕의 해군 조선소에서 1850년에 진수되어 1852년 초에 취역한 증기 엔진에 의한 스크류추 진방식의 최신 프리기함이었습니다. 배수량 1567톤으로 235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였으며 8인치활 강포, 최대 11문을 장비하고 팔로트의 속도로 항해하였다고 합니다. 취역 후에는 주로 카리브해에서 스페인 함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군 함대의 기함으로 활약하였습니다. 1855년부터는 정부의 외교사절단을 태우고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 태국, 모리셔스, 스리랑카,
말라카 해협, 홍콩, 대만을 신선 방문하였으며 일본과는 통상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차 아편전쟁 기간인 1856년 말에는 상해 주강 입구에서 이 지역에 체류하는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1년간 수행하고 1858년 8월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몇 달 후 트렌트호 사건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센제신토호는 카리브해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다가 1865년 1월 1일 바하마해안에서 암초에 충돌하여 침몰했다고 합니다. 이때 배와 함께 배에 실린 무기와 장비 등은 인양하였으나 결국 완전한 수리가 불가능하여 1871년에 폐암 처리되었다고 하지요. 지금까지 남북전쟁이 시작된 1861년 미국을 긴장시킨 트렌트호 사건의 경과와 신생국 미국이 외교적 비굴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